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배우락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2025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배우락 위험물 산업기사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방법은 첫 번째로 시험 방법은 필답형 시험이 100%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 필답형 시험이다라고 하면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3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수량 300kg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 종류 4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고 하면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염소와 규소 화합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답안을 실제로 기재를 해 주어야 되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다. 연소의 3요소 3가지를 적어라.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께서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관식 단답형의 시험 속에 계산 문제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방법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제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교재와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이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위험물의 품명이 일부 변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품명하고 지정수량이 변경이 되어 있다. 가장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제5류 위험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이 변경이 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5류 위험물은 과거에는 지정수량이 10kg, 100kg, 200kg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제1종 같은 경우에는 10kg이 되는 것이고 제2종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0kg이 지정수량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제1종과 제2종은 위험물의 품명에 따라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물의 품명에 따라서 우리가 판별 시험을 했을 때 제1종인지 제2종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유지, 나나, 아다, 하하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어요.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고 과거에는 우리가 질산에스테르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질산에스터유로 바뀐 것이다. 그 다음에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하면 여기에 바뀐 것이죠. 그죠?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이트로 화합물로 이렇게 바뀐 것이다. 자, 그러면 니트로소 화합물이라고 하면 나이트로소 화합물로 이렇게 바뀐 것이다. 아조 화합물은 변경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디아조 화합물을 다이아조 화합물로 이렇게 바뀐 내용이다. 그 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류를 하이드라진 유도체류로 이렇게 바뀐 것이다.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을 하이드록실 아민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다.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료를 하이드록실 아민 염료로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과산화물하고 아조화합물은 변경된 내용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명칭 자체, 품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제5류 위험물에서 보면 지정수량도 변경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바뀐 용어를 하이드록실, 하이드라진 유도체, 하이드록실 아민, 하이드록실 아민 염료, 나이트로소 화합물, 나이트로 화합물, 질산 에스터유 이와 같은 것들은 국제 표준어로 변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필수 암기사항. 암기법을 제공을 해 놓았습니다. 암기법을 제공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암기법을 제공을 해 놓았는데요. 그죠? 암기법을 제공을 해 놓았는데, 자, 여기서 제3류 위험물에서 대한 내용으로 한번 볼까요? 그죠? 제3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금수자라고 여기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칼날과 같은 황린을 들고 달려든다. 자, 여기에서는 알킬 알루미늄이 있겠고, 그죠? 알킬 리튬이 있겠고, 알칼리 금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고, 알칼리 토금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유기금속 화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열십자로 이렇게 끊는다. 그죠? 열십자로 이렇게 끊는다. 자, 그러면 지정수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K에다가 힌트를 얻어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0kg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린자에다가 힌트를 얻어라. 요거는 20kg이 되는 것이고, 토자에다가 힌트를 얻어라. 50kg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다. 나머지. 이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외울 수가 있는가? 인수, 칼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수, 칼륨. 자, 나머지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가 300kg이 되는 것이다. 그죠? 300kg.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수소화물,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염소와 규소화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은 우리가 위험 등급 1이다. 10kg하고 20kg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 위험 등급 1이다. 50kg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 위험 등급 2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제 3류 위험물이 화학 반응식을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70% 이상이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물하고 반응을 했을 때 또는 산소하고 반응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물질들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1류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이와 같은 유형으로 암기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의 암기법.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실기 문제에서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 분말 소화 설비에서 온도에 따른 분해 반응식 2785, 1959, 1921, 300 이렇게 먼저 온도를 이렇게 암기해 놓고 거기에 분해 반응식, 그 다음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 주어야 할 사항은 1알물 가충, 2나 철막은 물화, 3자아군 건물, 4화, 5하충 육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암기를 해놓고 보면 이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 주어야 될 사항은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 그 위험물의 성질, 성상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물기 언검을 해야 할 것인지, 화기 주의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기와 접촉 주의를 해야 될 것인지, 물과 주의 또는 언검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일목요연하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한 관연도 문제를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관연도 문제. 이 관연도 문제라고 하면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그와 같은 문제의 모음으로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필답형 시험으로 우리가 2시간 정도 시험을 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그 비율이 증가되어 있다. 자, 기출 문제에서는 과거에는 거의 70%, 80%에서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40%에서 50% 정도밖에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 새로운 문제가 5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어려운 계산 문제. 이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께 교재에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대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카바이트, CaC2. 카바이트 같은 경우가 카바이트가 물하고 만났을 때 발생이 되는 기체는 무엇인가? 아세틸렌이 발생이 되죠. 그죠? 카바이트 10kg을 물하고 반응을 일으켰을 때 발생되는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가 되는가? 이와 같은 아보가드로 법칙, 그죠? 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께서 풀이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산 문제, 그와 같은 것들이 자주 문제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배우락 합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암기법을 위주로 강의를 해놓았다. 암기법 제3주 위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암기법을 제공을 한 것은 여러분께서 연상하기 쉽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해놓았다. 상세한 기출문제를 제가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알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면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네 번째 볼 때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실기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별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에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게 되면 제가 별표했던 내용만 암기를 한다라고 하면 실기 문제에서는 너무나 쉽죠. 그죠? 이미 필기에서 다 암기가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죠? 실기 문제에서는 너무나 쉽게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이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초보자도 합격할 수 있도록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다.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해서 화학식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그 다음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을 때 화학 반응식에 앞에 나와 있는 몰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몰수는 우리가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 공식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물하고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 기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몰수를 맞추는 방법도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든지 아니면 무엇부터 제일 먼저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그와 같은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함께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